안녕하십니까. 오늘 입학식 사회를 맡은 입학학생 저장 윤호숙입니다. 오늘 입학기에 참여해 주신 신편입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증렬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사양하시지 마시고요. 뜨겁게 함성 외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본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사회를 맡은 저도 일본어학부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기 해당 학부만 함성 내시지 마시고요. 다른 학부 교수님들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다 듣습니다. 네. 자, 부탁드립니다. 자, 스페인 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회계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의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입학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입학생 대표인 중국어학부 박기연 입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울륜 굳센 결심과 높은 이상을 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신편입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표께서 굉장히 의욕이 지금 좋으셔서 자, 모든 신편입생 여러분께서는 대표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함께 들고 대표가 선서문을 천창하면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함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학생 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굳센 결심과 높은 이상을 품고 희망하던 사이버 한국대학교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진리, 평화, 창조의 창학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장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2월 24일) 입학생 대표 중국어 학부 박기연.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의 꿈과 희망이 담긴 듬직한 선서를 여러분 모두 해주셨습니다. 이제 입학생 선서에 대한 답례로 박연관 교무처장님께서 교수님들을 대표하여 스승의 다짐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박연관 교무처장님을 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교수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무처장님이 스승의 다짐을 선창하시면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다짐. 스승의 다짐. 우리는 끊임없이 꿈꾸는 유연한 사고로 우리는 끊임없이 꿈꾸는 유연한 사고로 담대히 새로움에 도전한 아름다운 제자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아름다운 제자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참된 스승으로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개발하며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개발하며 패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패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존경받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받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2월 24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일동. 교수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어떤 입학식에서도 제자를 맞이하면 스승으로서 다짐을 새로이 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훌륭한 학생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각오와 청출어람을 기대하는 스승들의 바람이 어우러져 이곳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사랑이 넘치는 진정으로 따뜻한 학교, 존경받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입학허가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입학허가 선언.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 인도네시아학부, 금융회계학부, 지방행정의회학부 이상 총 1,907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18년 2월 24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하루인데요. 아마 오늘 그 총장님의 축사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신편입생 여러분들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총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중렬입니다. 우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편입생님과 가족 친지 여러분,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입학하시는 우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일반 대학이 아닌 더 넓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온라인상에 구축한 미래지향적인 대학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아날로그 기반의 교육 환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견한 것처럼 교육의 기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 공간의 경계는 전통적인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조망하는 선택을 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선택에 총장으로서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리딩 대학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도태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인 무크의 활성화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을 하는 반면에 국내의 대학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금 이 순간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직원 모두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고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신편입생 여러분, 이제 새로운 장도에 오르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또한 총장으로서 한두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로 고통 뒤에는 반드시 그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느라 힘든 것, 지금 일하느라 힘든 것 뒤에는 반드시 그에 뒤따르는 성과가 있습니다. 힘들까봐, 아플까봐 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고통 때문에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절대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전,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할 수 있다, 해내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 않고 결심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오늘을 잡아라. 우리 대학교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성을 갖춘 인재가 되려는 당부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다양한 외국어와 지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자질을 함양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원어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특강, 방학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어학연수,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해외 문학 탐방 등의 해외 교육 프로그램 등 우리 대학의 모든 자원을 모두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은 틀림없이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다운 자신이 되라. 자신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학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경쟁에 매달리기보다는 약자와 소외자에게 기회를 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과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관문을 오늘 여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졸업할 때는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총장을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은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총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정진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 사이버 한국외대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 장학생 한국학부 우효하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증서, 총장 장학금, 한국어 학부 우효하. 위 학생은 본 대학교 2018학년도 총장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학년도 2월 24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경제학 박사 김중열. 이상으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총장님과 교수님들은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사 안내, 콘텐츠 안내, 대학생활 안내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 담당 팀장님들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학사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입학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무팀장 정균재라고 합니다. 저희 교무팀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졸업식이죠. 학위수여식까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뭐 수강 신청부터 등록금 납부, 수업 듣는 거, 시험, 그리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졸업을 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으로 모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이버대 특성상 학생 여러분들께서 그 공지사항을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지 학교 생활에 이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혹시 공지사항을 놓치시거나 그러면은 학업을 진행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지사항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강의실 죄송합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날 해당 주차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사이버대는 15주차로 한 학기가 15주차로 되어 있고요. 15주차 중에 2주차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고 수업은 총 13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주차 강의가 오픈이 되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요일 날 밤에 월요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출석은 매주 월요일 오픈이 되고 나서 2주 동안 그 강의를 주차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2주가 지난 뒤에 뒤늦게라도 수강을 하시면 지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각이 3번이 쌓이게 학기 중에 3번이 쌓이게 되면 한 번 결석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출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준 시간의 70% 이상을 수강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총 수업 일수 중에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지 성적이 부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그 공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그 각 교과목 강의실 메뉴 출석 진도 화면에서 학생 여러분 개개인의 출석하고 진도 상황에 대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대부분 과목이 모바일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는 한 95% 정도가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과목, 그러니까 한 5% 정도 모바일이 안 되는 과목과 95% 모바일이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과목 종류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강의와 컴퓨터로 수업을 섞어서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출석 진도율을 어떻게 체크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실 입장할 때는 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쭉 들으시다가 이제 7주차까지 수업을 들으시고 8주차 때는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일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은 주중에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그 교과목별로 이제 그 시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종류는 동시, 비동시, 과제형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동시라는 거는 한 과목 시험을 보실 때 10분이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은 뭐 8시부터 9시까지 딱 그 시간에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8시 이전에 다들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시험이고요. 비동시 시험은 한 8시부터 한 9시까지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한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자유롭게 입장하셔서 일정 시간 동안 한 30분 정도 시험을 보시고 끝나시는 그런 시험 형태입니다. 그리고 과제형은 시험을 보지 않고 교수님이 과제를 제출해 주시는 형태고요. 이 3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 재량입니다. 학교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수강 신청하신 과목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들이 저 3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시험을 보는지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지 시험 보실 때 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지금 수업 들으시고 이제 시험도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연히 성적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에 따라 교수님 재량으로 제출되어 있는 과제물들, 그리고 출석은 저희가 전산으로 모조리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담당 교수님께서
이제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평가를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수강 신청하실 때 보셨던 강의 계획서상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30명 이상, 그러니까 뭐 과목이 A라는 과목이 있는데 수강 신청한 학생이 3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 평가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교수님 재량으로 절대 평가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학교에서 뭐 크게 정한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상대 평가로 웬만하면은 상대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교육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 학교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같은 말 반복이지만 수업 들으시고 시험 보시고 학기 말마다 성적이 나오면은 그 학기들이 누적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뭐 편입하신 분들은 짧게는 뭐 2, 3년 그리고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4년 뒤에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졸업할 때 필요한 이수 요건들입니다. 일단 보시면 전공 과목은 42학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양을 24학점 하셔야 됩니다. 교양 24학점 안 채우면 졸업이 안 되십니다. 보통 보면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시려는 의욕이 과하셔가지고 교양을 좀 적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학부 전공을 좀 많이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교양 한두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졸업을 못 하시는 분이 한 학기에 한두 분씩은 나오시거든요. 요거 유념하셔서 교양도 반드시 24학점 챙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하시려는 분은 그 복수 전공 하시려는 학부에 36학점을 수강하셔야 되고 부전공은 21학점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복수 전공을 하든 부전공을 하든 교양은 24학점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 본인 전공도 42학점은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40학점을 채우셔야 됩니다. 140학점을 채우시지 못하면은 졸업을 못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졸업도 마찬가지고 매 학기 발생하는 문제점이 기존에 오프라인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라는 과목을 들어서 C학점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 학기 때 그 A라는 학점을 재수강을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남는 학점은 그 A라는 과목 하나만 남잖아요. 근데 대학교 다녀보시지 않으신 분들,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A라는 과목을 2번 들었으니까 나는 2과목을 수강한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수강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학점은 없어지게 됩니다.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졸업학점 계산하실 때 그런 식으로 실수로 잘못 계산하시는 분들이 한 학기에 보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오세요. 재수강을 하면은 그 전에 있던 학점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수학점에서. 예, 그 부분 유념하시고 그리고 복수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싶으시더라도 복수 전공을 하신 분이 부전공까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졸업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닥쳐 있는 지금 이미 수강 신청하고 등록금을 납부를 하셨을 건데 과목을 좀 변경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항상 계시죠. 네, 그래서 매 학기 개강하고 첫째 주에는 수강 신청을 하신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2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1일 금요일까지 교과목 취소, 추가,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학점당 8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를 하고 계신데요. 교과목을 취소하시게 되면은 납부하신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받으시는 취소된 만큼 등록금을 돌려받으시고 교과목을 추가하시면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뭐 등록금에게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수강 신청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업을 받으시다가 결석을 하시거나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시험을 또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고 결석원을 또는 유고 결시원과 함께 증빙 자료를 담당 교수님 또는 튜터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이나 결시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담당 교수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 담당 교수님 재량입니다. 그래서 결석이나 시험을 못 보시게 될 때는 미리 담당 교수님께 연락드리고 이 증빙 자료를 잘 챙겨 놓으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튜터라고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수업 운영하는데 약간 보조 업무를 해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과목마다 다 있으니까요. 이분께 말씀을 하셔도 교수님께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뭐 교수님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직접 챙기시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리 교수님께 연락을 하시고 증빙을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재도 어떤 교과서도 과목마다 다 교수님이 재량껏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라는 거는 저희 그 컨텐츠를 인터넷으로 보시다 보면은 뒤에 PPT 자료라든가 이게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본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가에 맞춰서 원가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뭐 학생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개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보면은 과목당 보통 한 평균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면은 제본 장수가 많아지니까 좀 비싸지고 뭐 그런 형태입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서적이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총장님께서 축사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주로 뭐 우리나라 한국인 교수님들도 많이 하시지만 외국인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거의 매주 외국인 교수님들 강의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방학은 없고요. 학기 중 토요일마다 거의 외국인 교수님들 강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특강은 말 그대로 서비스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학우님들 동료들을 한번 만나고 싶거나 교수님들 뵙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외국인들과 가까이서 호흡하고 수업을 듣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저 오프라인 특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건물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대신 뭐 성적이라든가 출석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화상 특강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매주 원어민 교수님들 화상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 계신 4개 학부에서 주로 시행이 되고요. 이건 학부 사정에 따라서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학부에서 별도로 공지를 하게 됩니다. 학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특강은 대체로 매주 거의 있는 게 확정적인데 화상 특강은 좀 불규칙적이라 가지고 학부 홈페이지를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뭐 오리엔테이션 끝나서 학부 오리엔테이션 가시면 그쪽에서 선배님들께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요. 졸업식 때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졸업식에서 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학생 안내에 이어서 강의 컨텐츠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뒤에 많은 분들 좀 서 계신데요. 앞에 빈자리들 많으니까 좀 내려오셔서 앉으시면 그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셔서 좀 빈자리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앞에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내려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컬링 경기들 좀 보셨나요? 네. 예, 아직까지 지금 소름이 끼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올림픽도 끝나고 월요일부터 강의 수강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출석하셔야 되고요. 그 관련해서 강의 콘텐츠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강의 수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강의 수강하시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좀 특이한 사항들에 있어서 설명을 좀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입학을 위해서 지원서도 작성하셨고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도 하셨기 때문에 로그인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이 메인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 공지사항 부분일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학사 공지하고 일반 공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홈페이지 접속하실 때마다 상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지사항 옆에 보시면 로그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학사 안내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그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는 방법하고 학번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 수강 신청하시고 등록금 납부하실 때는 학번 로그인을 하셔서 하셨을 겁니다. 학번하고 비밀번호만 넣으셔도 로그인은 가능하신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되는 이유는 강의 수강하고 시험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교육부 지침상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행인 것은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학교기관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은 폐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된 다음 화면입니다. 강의실 화면인데요. 전체 과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강의실이 아니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첫 번째 1번이라고 표시된 영역이 또 공지사항 영역입니다. 알립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실에 대한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홈페이지 메인에서 보셨던 공지사항과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강의실 안쪽에 있는 공지사항도 반드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영역을 설명을 드리면 각 학사와 관련된 성적, 학적, 수강, 장학, 졸업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성적 이의 신청, 휴학 신청, 전과 신청, 수강 신청, 장학 신청 등 학사 관련된 신청들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신청 가능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각자 신청 가능한 기간에 활성화가 돼서 신청 가능 버튼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수강산 신청하시고 등록한 과목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과목명을 클릭하시면 각 과목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 말고도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셀렉트 박스가 있습니다. 과목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셀렉트 박스를 클릭하시면 이 밑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하고 등록금 납부한 과목 리스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고 버튼을 누르시면 각 교과목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그 수강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하기라는 배너를 연결을 해놔서요. 강의 수강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둘러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FAQ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교과목명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교과목 안에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역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1번 영역 같은 경우는 각 교과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각종 메뉴들이 있습니다. 우측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의록을 확인하고 강의 계획서도 확인하고 공지사항, 강의 Q&A, 학습자료실, 자유 게시판 등
게시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과제, 퀴즈, 토론 같은 것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역은 또 공지사항입니다. 이거는 한 교과목에만 해당하는 공지사항으로 주로 교수님이나 튜터님께서 올리시는 공지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 특정 기간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지사항들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영역인데요. 이 해당 주차에 들으실 수 있는 그 교과목 이 주차별로 이렇게 주차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어 있는 거는 1주차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1, 2, 3 강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주차명을 클릭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강의 팝업 창이 제공이 됩니다. 이 강의 팝업 창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고요. 강의 팝업 창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별로 사실 구성이나 메뉴들이 조금 디자인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공통된 점은 우측에 강의명, 과목명이 표시가 되고요. 좌측 상단에 주차명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단에 이 메뉴가 페이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별 이동은 이 메뉴명을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 우측 하단에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강의 콘텐츠 안에 각종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인 게 동영상 기능입니다. 이 동영상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하단에 동영상 플레이어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디오 플레이어 기능하고 비슷하고요. 기본적인 재생, 일시정지, 정지 버튼, 배속 조절 기능, 그리고 화질 조절 기능. 보통 저화질, 일반 화질, 고화질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 곳에서는 저화질로 주로 시청을 하시는 게 끊기지 않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배속 조절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가끔 이제 말씀이 좀 느리신 교수님이 계시면 좀 빨리 이렇게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돌려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출석이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출석은 실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석 시간을 다 지켜주셔야 되고요. 주로 이 배속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빨리 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로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본적인 동영상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롤플레잉 기능, 그리고 게임 기능, 녹음 연습 기능. 이 녹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직접 녹음하고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고 비교하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콘텐츠 안에 보시는 것처럼 퀴즈나 과제들이 제공되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간혹 학점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반드시 확인하셔서 퀴즈나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목별로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서 수화나 대본이 자막이 지원되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목 콘텐츠 안에 이게 강의 노트 다운로드라는 QR코드를 제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있는 경우에는 다른 QR코드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리더기로 갖다 대면 모바일로 직접 PDF 강의 노트를 다운로드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교과목 리스트 옆에 별도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PC 화면에서도 이렇게 주차명 옆에 보조자료라고 해서 MP3하고 강의 노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PDF로 제공이 되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MP3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도 좀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MP3를 듣는다고 해서 출석 체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보조자료이기 때문에요. 이동 간에 쉽게 MP3로만 음성으로만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제공하는 교과목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모바일 수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 앞에 학사 안내에서도 모바일 수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수강들을 하시죠. 저희 학교도 역시 한
한 95% 이상의 교과목을 모바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처음 사용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수강을 하시려면 일단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로 m.cufs.ac.kr이라는 다른 주소로 접속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똑같이 모바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앱을 하나 설치하셔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강의 수강을 하기 위해서 스타플레이어라는 별도 앱을 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영상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두로 설명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하단에 부가 서비스의 모바일 캠퍼스라고 안내가 있습니다. 이 안내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이 팝업 창으로 안내가 따로 또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4번째, 5번째 탭인 모바일 공인인증서 스타플레이어 앱 안내라는 탭을 누르시면 이미지로 절차별로 설치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한 번만 설치를 딱 하시면 PC에서 수강하시는 것처럼 크게 어려움 없이 수강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 콘텐츠 안내 중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간략하게나마 지금 강의 콘텐츠 안내를 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강의를 직접 수강하시면 점점 익숙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마지막 이 페이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이게 뭐냐면 헬프데스크 안내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수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출석이 안 되신다거나 동영상이 끊긴다거나 잘 안 될 때 전화번호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1644-5223 대리운전 번호 아니고요. 국번 없이 1644-5223입니다. 이 번호만 꼭 기억하시면 강의 수강하실 때 안 되시면 전화하시면 원격 지원으로 직접 학우님들 PC를 들어가서 보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 번호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 콘텐츠에 대한 안내는 좀 마쳤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대학생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팀장 최문입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가벼운 학습 외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인데요. 우리 학교 학생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전체 4개가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도서관, 전자도서관, 법학도서관, 용인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 이 4개를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학생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먼저 학생증을 신청하시고 학생증 발급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천 수련원입니다. 충남 대천에 있는 콘도 형식의 숙박 휴게 시설인데요. 학생분들은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성수기라든지 비수기에도 직접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있는 오프라인 지원 시설 메뉴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금이라든지 입금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실입니다. 주말 스터디 모임하고 그 다음에 재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무료고요. 역시 신청 방법은 대천 수련원 신청 방법과 같이 오프라인 시설 지원 메뉴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 전경인데요. 이제 이것이 모교가 되었으니까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쯤 둘러보시고 돌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그 주말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다른 대학에는 없는 우리 대학만의 특별한 교육 서비스인데요. 출석, 수업, 성적 이런 것과 관계없는 정말 특별한 교육 서비스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강의실에서만 뵙던 교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프로그램들은 학교 공지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공지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생이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부별 스터디 모임입니다. 스터디 개설은 보시는 현황과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학부 게시판 등을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기간에 떠나는 해외 연수와 문화 탐방입니다. 최근에 다녀온 지역으로는 영어학부는 하와이 대학, 중국학부는 대만 국립가오슝사범대, 일본학부는 오사카, 나라, 교토, 고베 지역, 한국어학부는 러시아 연방 북동연방대학, 스페인어학부는 스페인 전역에서 연수와 탐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은 학부와 관계없이 타 학부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공지가 나오실 때 해당 지역 참가가 가능하실 경우에는 신청을 해주시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매년 봄, 가을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봄 행사는 봄 나들이로 가벼운 산행을 주제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작년 4월 29일 날 있었던 봄나들이 사진입니다. 장소는 포천 국립수목원이었고요. 가을 행사로서는 쿠페스타가 있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하고 학부별 장기자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4일 날 보시는 지금 계시는 이곳에서 이루어졌었고요. 지금 화면 전경에서는 당시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원센터와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인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그 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장학금 규모를 매해 아주 큰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장학을 포함해서 2011년도에서는 17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전체 59억까지 아주 큰 폭으로 확대돼서 이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장학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장학 안내 페이지를 보셔가지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이 있으실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가지고 첨부를 해주시면은 해당 장학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이 금액이 아주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한 1년에 2,000명 이상 정도가 국가장학을 통해서 전액 무료로 수업을 듣고 계시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폭이 될 것으로 아니면 그 정도 이상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국가장학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3월 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유형일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해당 장학의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총학생의 소개로 노광진 학생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임 회장 자격으로 총학생 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정은입니다. 2016년도 2월 어느 날 오늘과 같은 그날에 제가 입학을 했고 오늘 오전 11시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2018 학번의 이름으로 다시 다른 학부, 그러니까 16년도에는 한국어 학부로 입학을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로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또 다시 새로운 길을 걷게 돼서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입학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많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동아리의 동료, 학우들, 그리고 공부 짝꿍께서 짝꿍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권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때 흔들리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회사 일도 있고 뭐 가정 일도 있고 바쁘실 때마다 힘드시고 이거 때려쳐야 되나 고민하실 때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입학하시면서 학업 계획서 학교에 내셨잖아요. 그거 출력하셔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흔들릴 때마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다시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따뜻한 학교였어요. 사이버라고 적혀져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학교는 홈페이지이지만 사이버지만 오프라인보다도 오히려 따뜻했던, 아주 푸근했던 학교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같이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제11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적어왔는데요. 그냥 안 보고 할게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11대 총학생회장 한국학부 노광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부총학생회장 영어학부 김향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입학식과 동시에 이제 제가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 초보인데요. 그래도 가장 먼저 큰 꿈을 품으시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우리 입학하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 후배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큰 결심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결심 그대로 이제 졸업까지 그 꿈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저도 이제 4학기를 다니고 먼저 공부한 입장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같은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를 만드는 걸 텐데요. 학교에서 지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입생들만 지금은 멘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첫 번째 학기만 하실 수 있습니다. 멘티를 신청하시면 경험 있는 선배와 같이 매칭이 돼서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오늘도 지난 학기에 제가 멘토로 있을 때 멘티 하셨던 대구에 살고 계시는 학우님이 또 인연이 돼서 또 이게 또 참석을 해서 제 옆에서 입학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따뜻한 학교가 될 수 있는 시작이 관계를 시작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오늘 이게 끝나면 이제 학부별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거든요. 학부별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익히고 아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정말 소중한 것이 같은 동네에 있는 공부 짝꿍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하고 달리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공부 짝꿍을 이번 기회에 만나게 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주는 못 보더라도 서로 카톡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 외롭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시험 시간을 착각합니다. 오프라인 같으면 생기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때 공부 짝꿍이 있으면 아마 오늘 몇 시에 시험인데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같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공부 짝꿍을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총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은 많이 땡기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토요일 날 오프 특강입니다. 벌써 3번 얘기 나왔고 제가 4번째 얘기를 하지만 토요일은 학교 가는 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올해 딱 50이거든요. 제 나이가 딱 50인데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어르신 분들도 거의 지금 반반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시는데 다시 대학생 하시는 거잖아요. 대학생으로서 특히 여자분들은 여대생으로서 캠퍼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토요일 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셔서 참석하기 힘드신 분은 화상 특강이 또 있습니다. 화상을 통해서 매주 만나는 그 프로그램 굉장히 또 소중하니까요. 그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따뜻한 학교, 나이 학교, 오프라인보다 더 끈끈한 학교 생활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이제 더 드리고 이제 좀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총학생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이버 대학의 메인 캠퍼스는 홈페이지일 거예요. 더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지금 11대 총학생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소통도 하실 때 혹시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총학생회를 두드려 주십시오. 총학생회도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역시 총학생회를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도움을 못 드려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원의 행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학생 회비가 10,000원입니다. 근데 신입생 분들은 보통은 입학하실 때 총학생 회비를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학생은 그냥 편하게 그냥 납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신입생은 이거 분리를 해서 저희가 총학생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곧 안내를 드리게 되면 정말 그 10,000원이 행복한 10,000원이었다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도록 총학생회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입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